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비선 실세 의혹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최순실 씨, 그리고 갖은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정유라 씨, 그 모녀가 주말 사이 독일에서 완전히 잠적했습니다.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전원주택은 저희 기자들이 가보니까 텅텅 비었더라. 저희 기자들이 방문하기 직전에 어딘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어딘가로 거처를 옮겼는지에 대해선 감감무소식입니다. 자취를 감춘 최순실, 정유라 씨의 모녀의 행방을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1시간 동안 추적해보겠습니다. 오늘 전조간신문도 최순실, 정유라 씨 모녀에 관한 기사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4월 출국 때 누구와 동반한 것으로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누구와 동반했을까요? 1살 배기 남자아이와 지난 4월 출국 때 동반 출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간에선 정유라 씨가 출산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었는데 그 의혹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보도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최순실, 차은택을 연결한 진짜 고리는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다 라면서 장시호 씨가 살고 있는 빌라 사진이 보도되고 있는데 외부에 이렇게 경보기만 16대 그리고 폐쇄회로 CCTV가 2대 설치되어 있다. 다른 세대들은 경보기 하나도 없는데 이 최순실 씨의 조카 집에만 경보기가 16개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제3의 인물이 또 등장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최순실 씨 모녀가 독일에서 주말 사이 완전히 잠적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 모녀가 살고 있던 집의 모습인데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모습. 그러나 사람들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집에는 할머니와 젊은 여자 그리고 아기가 살던 집이다. 주민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며칠 전 한국 남자들이 짐을 빼갔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 모녀가 살던 독일의 전원주택, 과연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살았던 걸까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정윤회 씨의 아버지를 경향신문 기자가 만났네요. 최순실 비선 실세냐라고 묻자 사실 최순실 씨의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실제로 그렇다. 비선 맞다. 정윤회 씨 아버지가 살고 있는 우편함에는 정관모 본인의 이름도 적혀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정윤회 씨 아버지 정관모 씨를 단독으로 영상 인터뷰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도 독일을 갔습니다. 그런데 독일을 가봤더니 아까 그 전원주택 말고 승마장 근처에 최순실 씨가 구입한 또 하나의 전원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반경 5km 안 조용한 독일 시골 마을에 최순실 정유라 씨 모녀가 소유한 부동산만 총 4채다. 이른바 독일 마을에도 최순실 타운이 있었더라. 자세하게 르포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잠시 후 보도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1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잠시 후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생중계해드릴 예정인데요. 여당 그리고 야당 할 것 없이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을 열어야 된다.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야당은 K스포츠 재단 등 전액 삭감하겠다. 여당은 정치현황과 관계에서 예산안 깎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의혹과 정쟁의 한 복판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할까요? 입을 열까요? 잠시 후 생중계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도 정유라. 저희 동아일보가 오늘 정유라 씨가 지난 4월 1살 배기 아들과 아이로 보이는 아들로 추정되는 아이와 출국했다 단독 보도했는데 중앙일보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정유라 씨가 작년 10월 갓난아이와 생활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아서 보건당국의 조사까지 받았다라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싣고 있습니다. 중앙기사와 동아기사를 종합해보면 뭔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뉴스 있지만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 최순실 씨 모녀의 잠적 소식, 오늘 돌직구쇼에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과연 주말 사이에 잠적한 최순실, 정유라 씨 모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최순실 씨의 실세로 꼽히는 측근들도 현재 잠적을 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오늘의 특종으로 시작합니다.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 돌직구쇼는 오늘 최순실 씨 모녀를 추적하는 곳에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오늘 전조간 신문의 기자들이 독일로 향했습니다. 특파원을 보내거나 취재기자를 보냈거나 주재원을 보냈습니다. 독일에서 잠적한 최순실 씨의 모녀, 사라지거나 입 다문 측근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출력물로 과연 최순실 씨가 잠적한 건과 관련한 세 가지의 새로운 뉴스를 출력해봤습니다. 독일에서 잠적한 최순실 모녀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최순실 씨 모녀는 저희 돌직구쇼를 포함한 국내 언론 보도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적한 모녀의 행방을 찾아보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살고 있었던 그 독일 집, 주말 사이에 기자들이 찾아가 보니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떠났던 탓일까요? 그 독일 전원주택 안에는 여러 가지 흔적들과 단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성희 위원. 독일에 있는 집, 인근 주민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젊은 여성, 그리고 독일말로 킨츠, 카인드. 어린 아이가 살았다. 할머니와 갓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는 자주 산책을 다녔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일주일 전쯤 갑자기 모두 사라졌다. 인근 주민은 정확히 사라진 시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져서 아예 다 이사를 갔나 이상하다. 이 독일 조그만 시골 마을에 동양인은 저기밖에 없으니까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21일 밤 얼마 안 됐습니다. 3일 전에 젊은 한국 남성 두세 명이 나타나서 집 내부를 싹 정리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조용한 슈미테 마을 프랑크푸르트에서 36km 떨어진 지역인데 그쪽에서 동양인이 나타나서 호텔을 포함해서 주택 4채를 구입하니까 현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바로 지금 저 주택이죠. 왼쪽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일주일 전에 모든 가족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다려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다급하게 갔고 아까 얘기한 대로 2, 3일 전에 한국 남자들 두세 명이 나타나서 뒷정리를 하고 갔다. 그런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소위 말해서 잠수 탄다고 하죠. 예. 잠적한다고 하고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잠적하기 전에 급히 주변을 정리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덱이라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독일에 이제 만든 그 최순실 씨의 회사인데요. 그 비덱의 대표, 비덱 스포츠의 대표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 캠프가 소유주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또 한 가지는 더 블루케이, 독일에 만든 최순실 씨 개인 회사죠. 여기 대표도 지난번에 고영태 씨 아니었습니까? 네. 거기가에서 독일의 이제 교포, 저 주택 마련을 도와준 독일의 교포 박모 씨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은 아까 우리 사진에 좀 나오지만 급히 이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또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남자아이의 어떤 신발과 그다음에 장난감 이런 것이 그대로 갖춰지고 봉은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제 사라졌다.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좀 오래 머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집을 4채나 가주셨으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걸 급히 정리하고 일단은 잠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멀리는 못 갔을 것 같고 독일 내 어디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전원주택 대문이 굳게 닫힌 사진이 있고 그 오른쪽에 밖에서 신발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신발장 두 번째 칸 위에서부터
어린아이의 신발이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조금 선명치 않게 찍혔지만 약간 청록색으로 보이는 어린아이의 신발도 보이고 있고 제일 위칸에도 여러 가지 신발들이 있는데 이 독일 인근 주민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할머니와 저 집은 젊은 여자와 아가가 살던 집이다. 아가가 자주 산책을 하고 다녔다라는 얘기도 나왔다는 건데 잠시 후 저희가 다뤄보겠지만 과연 그 아이의 정체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윤태곤 실장님. 예.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고요. 그 독일 슈미텐이라는 마을이 꽤 시골 마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경 5km 아니면 여기서 여기다. 동네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서울 시내에서 예를 들어 반경 5km면 꽤 크죠. 근데 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5km면은 뭐 바로 차로 이동하면 10분 거리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주목이 꽤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예컨대 시골에 마을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한 10여 명이 한꺼번에 같이 살고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주목을 끌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충남 과천에 경기도 괴산쯤. 예, 충남 대천에 그렇죠. 한 독일 부부 10명이 산다. 예, 그러면 이제 관심이 끌고 예. 여기 가 있는 기자들하고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되게 협조적이래요. 거기에 이제 평소에 주위에 있던 또 노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독특해가지고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면서 막 기록도 전달해주기도 하고, 예. 이래서 뭐 적극 협조를 한다고 하고, 이게 참 뭐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이런 점이 취재 경쟁이 엄청나게 붙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처음에 작년 10월에 머무르는 데가 처음에 발견됐습니다. 예거 승마장 내부에 있는 별채에서 이제 같이 살았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슈미텐 마을이라는 곳이죠. 근데 기자들의 추적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슈미텐 마을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21일 내지 22일에 마지막으로 짐을 뺐다. 그리고 집도 예. 남아있다. 그러면은 오늘 날짜하고 생각해보면 이틀 내지 3일 차이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한 3일 상간으로 많이 뒤쫓았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분들이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식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추적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제가 좀 감히 예측해 보건데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따라잡을 것 같아요. 취재진들이 거의. 취재진들에 의해서 목격이 될 것이다. 예. 따라잡힐 것이다. 이게 궁금한데 이웃 주민들이 윤 실장님 2, 3일 전에 한국 남성 두세 명이 검장한 한국 남자들이 와서 주변 집기라 이런 거 싹 정리해갔다. 그 한국 남자 두세 명은 과연 누굴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노승일 씨라고 하죠. K스포츠 재단하고 WK하고 같이 적을 두고 일했던 사람이 이제 선발대격으로 가서 이제 뭐 집도 알아보고 이렇게 예. 했고, 그다음 독일에 있는 현지 변호사, 아까 그 회사에 이제 법인 명의가 옮겨진 사람, 그런 분들이 현지에서 또 일을 진행한 것 같고, 뒤에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장시호 씨, 최순실 씨의 조카인 예. 이 장시호 씨가 이분도 개명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은 장유진 씨인데 승마 선수를 했는데 고등학교 때 독일에서 전지훈련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가 독일에 대해서 평소에 이분들 자체가 잘 아는 분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결국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움직이고 다니는 데가 가만히 보면은 뭐 프랑크푸르트라든지 뭐 이런 대도시가 아니에요.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조력자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승마장을 애초에 계약했던 것도 역시 조력자가 먼저 가서 답사를 하고서 계약을 했던 것. 김병민 의원님, 예. 주택, 최순실 씨 혹은 정유라 씨, 뭐 20대인 정유라 씨가 보유하고 있는 전원주택의 가격들을 보니까 독일 시골 마을인 것을 감안해도 한 채에 4억 3,400만 원, 그러니까 거의 5억 원 상당하는 주택만 4채고 따로 승마장도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돈이 적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재력이 좀 있는 거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정유라 씨 이름으로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되거나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거 증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증여세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한 5억 정도 되면은 한 1억 가까이는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아마 현재까지 대한민국 정부에 증여세를 낸 거는 없어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행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또 최순실 씨 같은 경우도 독일에다가 굉장히 많은 주택들을 사게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정유라 타운을 조성하는 게 결국은 이 마을에다가 호텔도 샀잖아요. 예. 호텔도 사고 집도 사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본인이 있는 재산을 가지고 독일에 타운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은밀하게 있는 검은 돈들을 가지고 자금 세탁하려는 통로로 쓰인 게 아니냐 아하. 하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뭐 예컨대 재단 돈을 갖다가 예. 세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단 돈을 바로 받아갖고 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사를 곳곳에 설립해놨고 두 번, 세 번 빙글빙글 예. 돌린 다음에 돈이 결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컨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왜 검찰은 아직까지 아무 이런 방구 얘기가 없는지도 참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검찰이 왜 이런 방구 얘기가 없냐? 그것도 궁금한데 박 교수님 좀 더 근본적인 궁금증은 최순실 씨 모녀가 뭐 한 언론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떳떳하다면 왜 잠적을 했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정치 전문가시니까. 오늘 진짜 올 때 그 최순실 특집이라 그래서 예. 참 잘못 듣고 최진실 특집인 줄 알고. 뭐 최진실 씨인 줄 알고. 예. 뭐 그런데 이게 참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혀 할 수가 없고 저는 이제 최순실 그 방송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완벽해요. 완벽하다. 그 요령도 대단하고 권력을 이용한 그 솜씨라든가 그리고 뭔가 챙겨가는 과정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독일을 선택한 것은 결과적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순실 씨가 잘못 선택한 장소가 아닌가. 아, 최순실 씨가 잠적지로 독일은 잘못된 물론 거다. 이제 독일을 했겠지만 독일에 이제 이유가 있겠죠. 예. 승마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독일이란 나라가요. 아까 우리 윤 시장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오래전부터 우리로 치는 람파라치 같이 벤치에 앉아 있는 어느 늙은 할머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독일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좋게 말하면 언제든지 고발할 수 있을 만큼 아까 기록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관찰하고 그 사람의 행적을 모든 시민들이 보는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이 법이 잘 지켜진 나라고 예. 그래서 투명한 나라다. 물론 이 최진실 씨는 은폐하고 뭔가 멀리 뭔가 감춰놓기 좋은 장소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오히려 그것이 이제 독약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아까 우리 김병민 의원이 뭔가 흘린 말이 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겠죠. 네. 누군가의 절대자의 또 무슨 하나의 또 은거지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암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최진실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우병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순실 우병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병우. 저는 사실은 민정수석이 맡을 일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뭐 저 특별검찰관도 수석 이상이라든가 친인척에 한해서 검찰 내지 감찰할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 주변에 이상한 권력이 생긴 것. 예. 정말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과거에 혹시 그 이승만 대통령 때 가짜 양아들 문제라든가 예. 전두환 전 대통령 때 뭐 장영자 사건 장관과 총리 그리고 청와대가 대통령의 권력을 이어받아서 부채살같이 국정을 베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이상하게 다른 데 갈 때가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은 요즘에는 사라졌습니다. 뭐 청와대 왕수석이니 청와대가 너무 전횡을 한다라고 비판하지 장영자라든가 이강국 같은 전혀 권력선하고 관계 없는 곳에 권력의 사적인 현상이 벌어진 것은 정말 옛날에 있던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지금에 돌아온다는 걸 봤을 때 지금의 행적이 단순하게 최순실 혼자서 뭔가 엮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두 남자라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자가 언론들이 추적은 하고 있지만은 이 끝이 어디까지 갈 건가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쳐다볼 때도 어쩌면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 새삼 느낀 게, 야, 이 언론의 힘이 세긴 세구나. 뭐 그런 걸 느낍니다. 최순실 씨 모녀가 2, 3일 안에 언론들에 의해서 꼬리가 붙잡힐 것이다. 윤태호 시장은 이렇게 예측하기도 했는데 최순실 씨뿐만 잠적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출력물로 최순실 씨의 측근들의 뭐랄까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숨어버린 미르 K스포츠 관련자들, 최순실 씨의 측근 또한 잠적하거나 연락이 두절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 최순실 정유라 씨 본인은 독일에서 현재 잠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참 많이 나왔죠. 문화계의 황태자 차은택 전 감독. 중국에 체류 중인데 연락이 안 되고 있다. 고영태 WK 이사, 펜싱 메달리스트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들었던 핸드백을 만들었던 빌로밀로의 대표. 핸드백 만드는 회사의 대표로 변신했는데 최근에 주거지를 이사했답니다. 연락이 현재 두절된 상태입니다. 고영태 씨,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 취미였다라고 폭탄 발언을 한 언론에 했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 미르재단의 사무부총장 김성현 부총장도
잠적해 있는 상황. 전 미르재단 이사장인 김영수 전 이사장은 계속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다가 23일 검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수신 거부, 김영석 미르재단 이사 수신 거부,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휴대전화 꺼져 있거나 통화 거부. 김병민 전 의원이 최순실 씨 모녀가 잠적하자마자 K재단, 그다음에 미르재단의 관련자들과 최순실 씨의 측근, 특히 고영태 이사 같은 경우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잠적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유병원 씨를 두고 이런 세간의 일들이 많았죠. 못 잡는 거냐 안 잡는 거냐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짜고 약속한 듯이 최순실 씨는 독일로 가는 유유자적하게 잠적하는 순간 검찰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이제 와서 뭐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통보 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르재단의 설계자고 굉장히 많은 의혹들을 사고 있는 차은택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 체류 중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출국 조치를 했다 그러는데 출국 금지 조치를 하려고 알아보니까 이미 중국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르는 사람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사람들, 실질적인 권한은 없지만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참여했던 사람들만 곁가지로 불러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 대해서 의혹들이 좀 증폭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 고영택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화를 안 받고 잠적하고 있다 그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연설문 고치는 일에 대해서 이게 뭐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게 최순실 씨의 취미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영태 씨가 장문에 메일을 보냈다.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다 하나의 의혹에 대해서 짜맞추기식으로 입을 맞추고 증거를 그러니까 증거를 은폐하려는 노력들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좀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검찰이나 민정수석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보통 언론들이 욕먹을 때가 꽤 있어요. 검찰 입만 쳐다보고 기사 쓰냐 이러는데 지금은 언론들이 의제를 주도하고 그리고 이게 뭐 음모론을 하는 게 아니라 팩트에 조각조각을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언론들이 마치 협업하다시피 해서 예.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검찰은 뭘 하느냐? 검찰의 수사는 미행성하고 신속성이 수사의 요체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빨리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통화 내역을 잡는다든지 해가지고 한 다음에 소환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세워라 내워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부른다 만다라고 하면은 증거인멸에 기회를 주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물론 뭐 때가 늦었습니다마는 형사 8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일부 뭐 여기를 이제 보충시킨다라고 하는데요. 검찰이 이런 식으로 언론을 따라가가지고 그 중에서 딱 정말로 이제 뭐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한두 건만 처리하려고 예. 혹시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 정말 잘못된 거고요. 그다음 이제는 우리가 검찰한테 말할 수 있죠. 왜 수사 안 하고 우리 입만 보느냐. 예. 왜 이제 검찰이 언론 입만 바라보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한마디 해야 돼요. 예. 민정수석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청와대에서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를 보고 사람의 의혹만 보고 자를 수 있냐? 맞는 말입니다. 의혹만 보고 자를 수 있는 없죠. 근데 우병우 수석은요. 능력의 문제입니다. 진경준 검사장이 올라갈 때도 왜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잘라내지 못했느냐, 걸러내지 못했느냐에 대해 가지고도 뭐 명확한 말이 없었습니다. 뭐 수사권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만 있었는데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지난주 말에 이제 국회에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은 안 나오고 이원종 실장한테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막 따지니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런 거 청와대 이야기를 해봤냐?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 정도의 의혹이 있으면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살펴보고 해야 되는 게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의 당연한 책무인데 저는 이원종 실장의 말을 좀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셨는데 이제 밖에는 안 밝히는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진짜 이원종 실장 말대로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지 자기들이 어떻게 압니까? 따져보지도 않았는데. 그래 했다면은 민정수석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만 지고서라도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검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정성희 위원께 좀 이상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검찰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기분을 막 즐겁게 해드리는 게 검찰이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대통령을 실망시켜야 잘하는 겁니까? 오늘 신규선 우리 대기자가 칼럼을 썼죠. 사실 우리가 뭐 개헌 얘기도 하면서 개헌의 핵심이 뭐냐면은
대통령이 이제 권한이 너무 세다는 걸 이제 분권을 하자는 게 핵심인데요. 사실 저는 대통령 권한이 그렇게 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중에서는 대통령 권한이 세게 보이느냐? 검찰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민정수석이라는 걸로 그걸 계기로 고리로 해서 검찰을 좌지우지하고 검찰이 뭐 직접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한번 발언하면 소위 말해서 뭐 수사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오병우 수석 그런 여론의 그것도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속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이제 검찰이 이제 권력의 눈치 보기를 하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이제 신규선 대기자가 우리 지적을 한 것도 좀 그 검찰이 대통령을 실망시킬 좀 깜짝 놀랄 예. 결과를 내놓으면 정권 말기에 또 대통령한테 오히려 희움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번 최순실 수사 관련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온다. 또는 사람들이 예상하는 정도밖에 못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바로 레임덕으로 이어지고 대통령한테 오히려 대통령 물론이고 국민들한테도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것이다. 지금 검찰의 어깨가 되게 무거울 것 같습니다. 예, 독일에서 잠적한 최순실 씨의 모녀. 이번엔 독일을 가봤다면 이번엔 국내에 남아있는 최순실 모녀의 흔적과 단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최순실의 또 다른 아지트, 강남의 카페 테스타로사.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폐쇄가 됐다. 이 테스타로사 카페는 과연 어떤 아지트이냐? 이수경 칼럼니스트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칼럼께서 이 카페 테스타로사에 대한 정체와 의혹을 좀 밝혀주시죠. 네, 뭐 저도 직접 가보진 않고 어제 이제 보도와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요. 일종의 아지트 공간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지트 공간. 그래서 저는 이게 일부 팟캐스트에서 내용이 나왔을 때 설마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제 이제 경향신문이었습니까? 보도를 좀 자세히 해놨더라고요. 바로 저 건물이 테스타로사. 네. 빨간 머리입니까? 빨간 머리죠. 이탈리아어로 빨간 머리라고 하는데 저 그림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논현동에 있는 3층 건물인데 3층은 외부인들이 주로 출입하는 일종의 사무실로 이제 사용이 됐었고 1, 2층은 카페로 이용됐었는데 한마디로 최순실 씨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대기업의 뭐 임원들이나 아니면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기 위한 일종의 아지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소예요. 3층 사무실에서 1, 2층은 카페고 정재계 인사를 만났을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일부 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방송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방송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뭐 대기업의 이제 총수가 뭐 찾아왔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지금 예.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몇 킬로, 한 3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신사동에 또 다른 건물이 있는데 이건 최순실 씨가 소유하고 있는 7층 건물입니다. 예. 지상 7층, 지하 2층으로 된 건물인데 지금 이 카페는 폐쇄가 됐었고 거기에 있었던 물건들이 다 그 최순실 씨가 소유하고 있는 그 신사동의 그 지하 1층에 예. 지금 물건들이 저렇게 박스로 지금 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저 사진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 곳이 카페고 여기서 뭐 모종의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저 사진을 한번 보면요. 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최순실 씨가 보유하고 있는 7층 건물에 네. 박스가 있는데 저 박스에 테스타로사, 뭐 카페 종이컵과 그렇죠. 뭐 커피 원두 이런 것들이 쌓여 있겠죠. 그러니까 테스타로사가 최순실 씨가 실제로 경영을 하고 소유를 하고 있었던 카페였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예.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보통 그 최순실 씨는 K스포츠 재단하고만 이제 많이 연관된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재밌는 건 또 미르 재단과의 연결고리가 하나 있어요. 미르 재단의 그 김성현 씨가 사무부총장으로 일했었는데 이 카페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름을 올려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성현 씨와 최순실 씨의 연결고리가 또 이 카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K스포츠뿐만 아니라 미르재단 뒤에서도 최순실 씨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입길이 있었다, 입김을 불어넣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이런 걸로 보면은 사실상 고리들이 하나씩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박 교수님, 저희가 예전에 조선시대 때 어린 왕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할머니나 아니면 할아버지나 혹은 숙부가 수렴 뒤에서 대신 통치를 할 때 수렴청정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마치 최순실 씨를 보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정면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측근들을 세워서 마치 수렴청정하고 있다. 카페 뭐였습니까? 테스타로사도 수렴청정의 모습이 일종이 아닌가. 하여간 참 완벽해요. 아까부터 자꾸 완벽하다. 저는 감탄을 하고 있는데 예. 최순실 공부를 하다 보면 권력과 돈은 저렇게 해서 만들어주는구나 국민들이 많이 좀 상식을 배울 것 같은데 예.
지금 아까 독일 문제도 좀 복잡한데 지금 국내로 돌아오니까 또 생각지 않은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을 보면서 아직 언론에서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기상천외의 것들이 저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까 이화여대 또 학교도 관련된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연구 보수 프로젝트라든가 이따 다룰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아까 이야기 나온 이야기지만 이 언론의 힘이 이렇게 이제 무섭다는 것은 뭐냐면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늦장 대응했다고 요구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오늘 이제 대통령이 있다가 이제 뭐 시정연설 국회 가서 하겠지만 새누리당 정치권도 보면은 정말 뒷북을 치고 있어요. 네. 이제 와서 마치 몰랐다는 듯이 왜 대통령을 흔들고 있느냐라고 하다가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하면 대통령은 내임적 현상에 지독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밝히십시오. 그래서 마치 용기 있는 듯한 누구든지 이야기할 시기에 와서 나도 이야기했다. 숟갈 하나 이름 하나 올려놓기 위해서 그 말씀 참 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저는요 진심인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참으로 불쌍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겁니다. 안쓰럽다.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감당을 하며 앞으로 다 연결 지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제가 최초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병우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삽으로 막을 것을 잘못하면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지 않습니까? 예. 즉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우병우 수석 사태를 덮어버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막상 보니까 더 큰 문제입니다. 예. 뭐든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해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자꾸 관탄합니다. 네. 이게 정말 완벽하다. 네. 저희가 앞서 잠적한 최순실 씨 모녀의 행방을 추적하겠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하는 의미도 있고 최순실 씨 모녀가 갖은 특혜와 비선 의혹을 해외와 국내에 뿌리고 다닌 그 흔적과 행방을 추적하겠다라는 은유적인 표현도 있었는데 바로 저희가 공개할 세 번째 뉴스와 관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보시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2015년 여름쯤 출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동아일보를 포함한 여러 조간신문에서 정유라 씨가 남자 아이와 함께 독일에서 생활을 했고 한국에서 출국을 할 때 한살배기와 동반 출국을 했었다라는 사실이 포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단서들을 좀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단서, 2015년 1월 정유라 씨 본인의 페이스북인데 웃고 있는 내 아들, 벌써 하늘에서 주신 천사가 25주나 되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제 밝히고자 한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짓도 감수할 준비가 돼 있고 아들보다 소중한 건 없다. 말도 부모도 모두 다 저버리고 아이를 살리고 싶다. 첫 번째 단서는 본인이 올렸다 서둘러 내렸던 페이스북의 당시 글.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이시경 칼럼니스트.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은 4월 출국할 때 한살배기를 동반했다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로 갈 때 한살배기, 한 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 아이와 함께 이제 출국을 해서 이것이 이제 누구인가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누구야인지 아직까지는 확인된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린아이의 어떤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고 또 정유라 씨가 그래봤자 지금 21살인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한 아이와 같이 출국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고 또 주변인들은 할머니와 그리고 최순실 씨 딸과 그 딸의 남편으로 보이는 어떤 남성과 같이 산책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하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걸 수 있는데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독일에서 아동 학대 혐의로 이제 신고를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보건당국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독일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아동 학대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 그 최순실 씨 딸이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서 뭐 10마리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강아지 10마리 이상, 고양이 5마리. 그래서 너무나 불청결한 상황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니까 이제 독일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가 들어갔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에서 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또 하나는 그 갓난아이를 낳았을 때 독일에서는 이제 6개월 안에 받아야 되는 검진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이제 있는데요. 만약에 10월에서 그 역순으로 따져간다면 한 지난 4월쯤 됐겠죠. 4월쯤 아이를 낳고 그래서 6개월이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진을 안 받았으니까 이런 신고가 들어갔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직접 그러니까 누군가가 낳겠죠. 그런데 그 아이의 어떤 그 정확한 그 생년월일 같은 건 밝혀지지 않았지만 작년 한 4월에서 6월 사이가 아닌가 이런 추정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정유라 씨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 문제인데 과연 그 아이의 정체가 무엇이냐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정유라 씨는 현재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생활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보도를 할지 말지 상당 부분 많이 고민을 했지만 정유라 씨의 아이와 함께 동반 출국한 이 부분이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에서 출석을 하지 않고 학점을 받았다라는 특혜 의혹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두 가지예요. 오늘 동아일보는 지난 4월 정유라 씨가 남자 아이 1살 배기와 함께 동반을 했다라는 거고 앞서 저희가 독일에 있었던 독일 인근 주민의 증언과 관련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그 집에는 할머니와 젊은 엄마와 아이가 살고 있었다라는 증언도 있었고 또 하나의 증언은 승마장 관계자가 밝힌 부분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프란츠 예거, 독일 승마장 소유주가 정유라 씨가 지난해 10월께 아동학대를 의심받아서 독일 헤센주 보건당국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좁은 별채 공간에서 갓난아이와 개 15마리, 고양이 5마리를 함께 키우는 것을 목격한 이웃 주민들이 불결한 생활을 걱정해서 신고했다. 그러니까 단서가 총 3가지예요. 예, 저런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오죠. 일단 저는 첫 번째 단서 중에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본인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페이스북에서 이 아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유라 씨가 아이를 낳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방송에서 어찌 보면은 개인의 사생활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꼭 좀 같이 알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화여대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화여대에서 학칙까지 변경해가면서 사실상 거의 수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학점을 받은 게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상황을 역추적해 보니까 승마 선수인 이 정유라 씨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년 동안 경기 출전한 기록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출전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이라면 글쎄요, 그 아이를 가지고 혼자 아이를 키워낸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면 아이를 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을 본인이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과 학교에서의 수업은 또 별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위해서 만약에 이화여대에 뭔가의 압력을 행사해서 학칙을 변경하고 그것 통해서 학점을 받았다라면 이건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확실히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독일을 선택을 잘못한 건 확실해요. 예. 저렇게 주민들이요. 정말 꿰뚫어 봅니다. 어. 사회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미국같이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중시 여기는 그런 사회가 좀 질이 다른 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최순실 씨가 정말 완벽하다는 것은 훌륭해서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이 유행했던 뭔 특징이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녀의 이성교제가 문란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예. 완벽하게 그런 형태의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꼭 지금 대충 시기를 보면 미성년자 시절에 어떤 이성교제가 문란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전제로 할게요. 사생활을 알지만 이미 출산했다는 것을 갖다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저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최순실 씨는 그런 거죠. 무엇을 딸이 저질러도 다 해결해낸다. 예.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어디서 했냐면 물론 돈이죠. 그 다음에 절대 권력을 뒷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엄청나죠. 우리 관료들이랑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복종으로 종속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화여대가 또 연결되는 겁니다. 학점 그것도요. 보십시오. 이화여 그 훌륭한 명문이 알아서 했겠습니까? 그걸 하게끔 위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했을 겁니다. 압박도 넣고 때로는 연구비를 갖다가 몇십억짜리 프로젝트를 따져준다든가 이런 식의 당근과 책찍을 몰아가면서 완벽하게 또 성취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딸의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몰려있는 사건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옛날 일이 다시 발생이 된 겁니다. 지금 예.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이제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보면 위화감을 느끼고 국민들이 자괴감을 느낀다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저런 걸 보면서 저렇게 살고 있지 않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자긍심을 갖는 게 저는 옳다. 그런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는 그 아이가 확실히 정유라 씨의 아들이다라고 저희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유라 씨가 이성교제 관련한 부분은 확언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정유라 씨와 관련된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언론들이 왈가왈부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라는 점을 제가 대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성희 위원님. 저도 뭐 김진 기자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출산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임신은 이제 고3 때 한 건데 그럼 아시안 게임 들을 가서 금메달을 따고 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화여대 이 부분이거든요. 이화여대에 합격을 해서 이제 1학기 내내 한 번도 출석을 안 한 다음에 1학기 때 이제 학사 제적이 된 상황에서 확직 개정이 된다면 2학기 때 학점이 B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이화여대 1학기 동안에 다니는 동안에 문제는 승마 훈련 때문에 학교를 빠진 것이 아니라 승마 훈련이 아니라 출산과 임신 때문에 그랬다면은 이거는 학교를 좀 속인 것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다. 아침에 이렇게 조간 신문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학교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화여대 총장이 지금 사퇴를 하고 학교가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만약에 학교가 속은 거라면 학교도 이걸 몰랐고 학교가 속은 거라면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조사를 해서 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돌직구 신문의 첫 번째 기사가 최순실 모녀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이었다면 학교 얘기하셨는데 여러분께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이 바로 이화여자대학교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화여대 특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물러났지만 헬 총장의 측근들이 이화여자대학교에 남아있고 정유라 씨도 아직 이화여대 합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학생들의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최경희 총장의 측근에 관한 기사가 여러 조간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2명의 측근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최경희 총장의 전 총장이죠. 첫 번째 측근은 바로 김경숙 체육과학부 학장입니다. 학장이면 굉장히 높죠. 특혜 지휘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김 학장이 2달에 한 번꼴로 정말로 따기 힘들다던 정부 연구를 따낸 겁니다. 연구비도 지원을 받았겠지요, 당연히. 올해 4월까지 총 6건 김경숙 학장이 이화여자대학교로 그 따기 힘들다는 정부 프로젝트를 6건이나 따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김 학장 개인의 개인기가 뛰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김 학장과 최경희 전 총장이 측근 사이다. 그렇다면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 오늘 조간신문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측근은 바로 이인성 교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중국에서 패션쇼와 관련해서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건데, 학점 특혜를 줬다는 건데, 이인성 교수는 작년 7월부터 역시 따내기 힘들다는 정부 연구를 수주했습니다. 무려 연구비만 55억을 받아냈다는 건데, 윤태곤 실장님. 제가요, 보면은, 케빈 베이컨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예. 세상은 이제 5다리만 다 건너가면 이게 다 연결된다. 그런 느낌도 드는 게, 지금 김경숙 학장 나왔죠. 김경숙 학장의 남편은 서울의 모 사립대 교수입니다. 예. 그분이 이제 말 전문가래요. 말 전문가. 그렇습니까? 네, 말 전문가인데 지금 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 이제 응모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 응모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석연치 않게 이게 다 떨겨져 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인성 교수가 또 직계로 제자로 거느리고 있는 교수들한테 이 정유라 씨가 다 수업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명이 연결되면은 여기서 가지를 쭉쭉쭉 쳐나가가지고 연결이 되는 이게 최순실 씨 사건의 매우 큰 특징이에요. 가만히 최순실의 보면은. 측근 최경희까지만 알았는데 최경희 전 총장의 측근 김경숙 이인성 교수가 나왔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의 또 측근, 뭐 김경수 남편, 학장의 뭐 이런 측근, 식으로 남편. 4단계, 5단계까지 참 이어져 가는 게,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과거 정부 때도 뭐 측근, 실세 이런 이야기는 항상 나오죠. 근데 측근 실세들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은
꽤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DJ 때 최규선, 뭐 게이트 최규선 이 사람은 자기가 알 왈리드 사우디 왕자라든지 뭐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알 왈리드 사우디 왕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실적을 가지고 예.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호가호위를 하게 되고 자기 능력보다 더 큰 걸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특징들은 그런 능력이 없고 뭔가 이제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류 사업이라는 게 잘 나가고 있는 데다가 얹어가지고 사우디 왕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 진출하는데 뭘 얹어가지고 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실세 측근들 이야기 나올 때마다 보다 훨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죠. 다른 실세 측근들 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뭐 전 의원이다. 이분 국회 부의장 했고 뭐 실력이 오선 있어요. 의원 했고 예. 코로고 사장 지냈고 그래 뭐 그럴 만한 사람이 해먹었네 이러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뭘로 해가지고 올라왔냐라는 데 대해서 제 답답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우디 왕자 아느냐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최경희 전 그런 총장. 식의 것들이 되는 거죠. 물러났는데 최 총장의 측근들까지 최순실 씨와 이 특혜 의혹이 맞닿아 있다는 정황과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 총장 물러나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대상으로 그간 언론의 집중을 받은 의혹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매우 솔직하게 모든 것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혀 특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점만 확실하게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혜가 없으면 어떻게 특혜를 안 하는지 기약자를 받는 겁니까? 마지막 어떤 신문인지 모르겠지만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여 기자가 옳은 말했어요. 아, 특혜가 없다면서 이학점 추적도 안 하면서 어떻게 받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 최 총장 말 안 하고 갔어요. 네, 너무- 특혜가 없다. 너무 강하게 부정하니까 더 이상하죠. 예. 국민의당 얘기 잠깐만 좀 드리면 지난번 그 김수민 의원인가요? 김수민 의원 게이트 나왔을 때 이상돈 교수가 자체 진상조사단 만들어갖고 이상돈 의원이 했던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 검찰이 기소하면 망신당할 것이라고 강하게 얘기했다고 오히려 역풍이 불어갖고 크게 망신당했거든요. 이게 지금 이화여대 얘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본인이 의혹의 당사자로 있는 사람이 나서갖고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의혹들이 증폭되는 상황을 연출했다라고 볼 수 네. 있고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최경희 총장의 측근 교수들이 소위 말해서 정유라 씨를 좀 봐주기 시작하면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특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은 이화여대 자체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에 입시에 뭔가 특혜를 줬다면 이화여대 내부에서 교수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부정한 상황으로 이것들을 받아왔다면 그거를 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준 사람은 정부 부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혹은 한국연구재단에 있는 사람들일 거고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사건에 누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밝혀내는 것. 이제 사건이 이화여대를 넘어서 정부, 공적인 영역까지 확산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검찰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좀 밝혀야 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화여자 대학교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정윤혜 씨의 아버지 정관모 씨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전 시아버지가 되는 셈이죠. 물었습니다. 진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의 비선 실세냐? 정윤혜 씨와 최순실 씨는 왜 이혼했느냐? 정관모 씨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도지구 신문입니다. 며느리였던 최순실에 대해서 입을 연 정윤혜 씨의 아버지 정관모 씨를 저희 채널A 기자가 단독으로 방송 인터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비서까지는 뭐 충분해도 대통령 비서는 아마 조금 문제가 있던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대통령께서는 애인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혼까지도 생각을 할 때 그게 원인이 아닌가.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담비션으로밖에 없죠. 대통령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생전에 아주 노력을 하시고 국회의원 처음에 보궐선거할 때 그 현장에 가셔가지고 계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선생님네 어머님 생신자체에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셨다. 예. 그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요. 정윤혜 씨 아버지 정관모 씨께서는 이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최순실 씨가 남편, 당시 정윤혜 씨가 박근혜 의원의 비서관으로서는 능력 있음을 인정받아서
견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멀어지게 됐다. 그게 아니면 담배 피는 것밖에 이유가 없다. 그거 하나를 말씀하셨고, 또 하나 말씀하셨는데, 박근혜 당시 후보 의원이 최순실 씨의 어머니의 잔칫날에 가서 노래를 불렀다. 그 정도로 가까웠다라는 증언을 했는데, 저희 채널A 기자에만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라 주간경향 기자도 정관모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진짜 실세는 정윤회가 아닌 최순실 씨라는 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정윤회 씨 아버지 정관모 씨는 진짜다, 사실이다, 대통령도 인정하고 실제로 그렇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회도 어느 정도 애엄마, 최순실의 약점은 알아도 최순실 씨보다 열등한 것을 느낀다. 정윤회 씨가 아무리 가까워도 최순실 씨만큼 안 가깝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자기보다는 최순실을 더 신뢰하고 신임하고 인정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윤회 씨도 만나봤습니다. 과연 정윤회 씨는 최순실 씨 때문에 대통령과 멀어졌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은 없을까요? 물었습니다. 나는 외피나 이런 거 옳게 하려고 이것도 다 나도 실력을 갖고 일을 했었고 일할 때는 내가 할 때는 문제 있었어. 내가 뭐 알았다가 그러면 몰랐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했다고. 제 채널의 단독 인터뷰 쭉 보셨어요. 정윤회 씨의 핵심이 이거죠. 나는 옳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난 지금 문제 없다. 근데 최순실 씨 관련된 거는 모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케빈 베이컨 법칙 말씀드렸지만은 단계가 건너갈수록 사람이 먼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원래 가깝기 때문에 정윤회 씨는 그 관계로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고, 그럼 더 위로 올라가자면은 그 최순실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최태민 목사의 5번째 부인이죠. 이 5번째 부인의 형제들은 되게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 나온 장시호 씨, 장유진 씨 같은 경우에도 최순실 씨의 이제 동복 언니의 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저기 이제 시골에 있는 팔순 뭐 촌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지어내서 말을 하진 않았을 거고, 저는 2000년 경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기가 가까운 이제 어르신이 생일 잔치니까 가서 노래 한 자락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저는 다시 한번 그 이원종 비서실장이 지난주에 나왔던 발언들이 얼마나 허언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지금 정윤회 씨 아버지도 그렇고 정윤회 씨도 그렇고 일단 처음 정윤회 씨의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소외감 때문에 섭섭하다라는 느낌을 일단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정윤회 아버지의 어떤 저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순실 씨의 어머니 그 팔순잔치 가서 노래까지 부를 정도면 이 박 대통령과 이 집안과 얼마나 그동안 가까웠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최순실 씨가 지난 87년에 어떤 여성 잡지에 자기 어떤 수기를 기고를 해요. 그럼 거기서 보면은 이제 박 대통령과 76년부터 자기 이제 학생 시절에 최태민 목사의 이제 소개로 박 대통령과 당시 76년부터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이제 40년 정도가 흐른 건데 그동안 어떤 관계였는지 자세하게 이제 수기를 통해서 여성 잡지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누구나 봐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뻔히 알 수 있는 건데 그 이원종 비서실장이 결국 국회에 가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자체는 사실 그러니까 모르고 저러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사실은 알 길은 없으나 이 국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윤회 씨 아버지가 정성희 위원님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최순실 씨가 진짜 실세다. 오죽하면 내 아들과 대통령이 멀어지게 한 것도 최순실 때문이었다. 다만 이제 정윤회 씨 아버님이 이제 고령이고 뭐 기억이 정확하신 건지는 좀 이제 감안해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 하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 앞에서는 이 부부도 서로 게임을 했구나. 부부도 게임을 했구나. 부부도 게임했구나. 그 게임 중에서 이제 남편이 밀려가지고 나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때 이제 이혼을 했을 때 도대체 60까지 산 사람들이 왜 이혼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지금 일단 그것이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나 어떤 그런 가까운 어떤 친분 관계 이런 걸 두고서 좀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가 좀 갈라서게 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일단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오늘 이제 아침에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대통령이 뭐 이원우 시장 약간 절친은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은 절친이 없죠. 그렇지만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장해서 호감에 의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직접 저런 걸 책경했습니까? 대통령이 저걸 알았겠습니까? 정윤아 씨 사연을 알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중에서 알려진 거와 무관하게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은근히 위세를 과시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다.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지금 국회 본회의장으로 저희 중계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 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의 지금 모습을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드러낼 것 같은데요. 사회자의 대통령 입장 발언이 나왔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기립을 했습니다. 과연 대통령 입장할 때 기립하느냐 마느냐도 정치적 이슈였는데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박수를 치면서 대통령을 맞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만색 정장, 짙은 색의 흰색 안감이 배열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투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는데 정면에서 최순실 의혹을 밝히라는 야당 의원의 피켓 시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최순실과 또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서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올해도 다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벌써 4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의 첫 정기 국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 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 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성과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변모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 구조가 역동적인 혁신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 투자의 지역 거점 기능을 넘어 창업 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벤처 투자 및 펀드 조성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개인의 엔젤 투자도 2000년대 초반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4대 부문 구조 개혁의 성과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가 보다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시작으로 임금 피크제, 성과 연봉제 도입 등 공공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크라우드 펀딩과 계좌 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자유학기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일학습 병행제 확산 등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초반부입니다. 과연 최순실, 있습니다. 송민순 전 회고록에 아울러 관련된 역대 내용이 어느 나올 것인가 정부보다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정성 의원님 민주화 최순실에 대한 정책과 의혹은 언급 안 하고 있어요, 적극적인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많으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끊고 넘어가야 된다고 조언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약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징벌적 경제에 대한 시각은 좀 확대를 통해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최순실과 또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이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힘을 합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께서 최순실과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국회로 가시죠.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복지 사각지대는 줄어들고 사회 안전망은 보다 촘촘해졌습니다.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급여를 도입한 결과 진위 개수와 5분위 배율을 비롯한 여러 지표에서 분배 구조의 개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정의 또 다른 축인 문화융성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한류를 비롯한 우리 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면서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 제작, 소비, 재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는 우리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혀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우리 GDP 규모는 세계 14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EU 집행위원회와 블룸버그는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 개혁을 가장 우수한 성장 전략으로 뽑고 이행 실적도 최상위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우리의 국가 신용 등급 역시 영국, 프랑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G20 국가 중 5위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를 믿고 서로를 믿고 함께 고군분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교역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들은 후발국들의 거센 도전에 쫓기고 있는데 선진국과 경쟁할 새로운 미래 산업은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의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는 실질적 위협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의 앞날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밝은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이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기 이전에 동북아가 끔찍한 핵무기의 경연장이 되기 이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은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선도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입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과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국회가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칠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조금 전 발언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정치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 갈라진 국민들을 더 갈라놔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끝까지 최순실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없을 것으로 저는 전망이 됩니다. 대신 북핵 문제와 정치권의 분열을 방지하는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최순실 의혹에 대한 비박계의 비판 목소리 한번 보시죠. 김무성 전 대표, 어떤 형태로든 의혹 털어야 된다. 김무수 전 지사, 대통령이 독일로 출국한 최순실을 조속히 입국시켜서 국민께 진실을 밝히도록 하면 좋겠다. 나경원 의원, 미리 청와대 정부에서 정리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상황이 꼬였다. 김성태 의원, 검찰 수사를 통해 신속히 문제를 밝혀내고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 김영우 의원,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최순실과 우병우 수석은 꿈쩍도 안 한다. 대통령의 좌순실, 우병우라는 말까지 놔두고 있다. 급기야 정지석 원내대표까지. 최순실 의혹, 우병우 수석 직무유기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저희가 밑에 빨간 자막으로 내용을 요약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김병미 전 의원님, 끝까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대통령의 선택은, 취사 선택은 최순실과 송순 전 장관에 대한 내용은 멀리하고 정치권의 분열을 막아달라 내용을 선택했어요. 뭐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일단 초창기에 얘기했던 거는 집권 4년 차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두루 언급을 하셨고 뭐 여기까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환경상 요인들이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압박하는 위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일치 단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의 장면을 보시면 국회의원들의 표정들이 이렇게 썩 밝지는 않다라는 표정을 볼 수 있을 건데 새누리당 내에서도 앞서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비박계에서조차 이 최순실 의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비박계를 넘어서 친박계로 불리우는 김도 원내수석 부대표까지도 최순실에 대해서 고발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또 친박계 중진 의원인 정우택 의원도 이 문제를 반드시 털고 가야 된다.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의 위험 요인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한 부분들은 없는가를 진단하고 이를 뛰어넘기 위한 나머지 남은 임기 후반기의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어야 사실상 예산안 통과를 비롯한 국정임기 후반기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선도할 힘은 문화다라고 이 문화의 힘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조하면서 연설하고 계신데 공교롭게도 K재단, 그리고 미르재단이 문화 스포츠를 융성하겠다는 의혹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 내부에 이런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까지 조금은 염려가 돼요. 그렇죠.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착 가라앉은 분위기였죠. 전반적으로 여당 의원들도 박수를 뭐 세게 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고 마지막 뭐 마칠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건데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최순실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오늘 말하기 어려웠을 거로 본 게 이원동 실장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청와대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뭔가 좀 파악이 돼야지 이 상황에서 이까지는 자르고 뭐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앞부분에 뭐 창조경제혁신센터 잘 되고 있다, 뭐 창업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다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좀 현실적인 바깥에 하고 좀 동떨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최순실 의혹 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신다면은 다른 의제를 뭐 던질 수는 있겠죠. 그럼 그 의제가 얼만큼 또 설득력을 받는가 그건 봐야 되겠죠. 대통령의 연설을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일자리나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창업 지원, 직업 훈련, 고용 지원 서비스 등 예산 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창업 펀드도 새롭게 조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전용 창업 자금 융자를 늘리는 등
창업 기업에 대한 자금 네, 지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 저희가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설이 중반부까지 진행이 됐는데 아직까지 최순실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 도직구쇼는 여기까지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